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예고됐던 단분리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면서 공중 폭발 또는 해상 추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사체 발사 하루 전에는 서해 위성 발사장의 발사대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31일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서해 먼바다 상공을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다 낙하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29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지만 다만 해당 발사체가 낙하 예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합참은 북한의 발사체는 한국 군산 인근 어청도에서 서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으며 한미 공조로 추가적인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 과정 전반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 한국 서울 지역에는 경보가 울렸다가 이후 해제됐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실은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발사 동향 보고와 한국군의 준비태세 점검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발사체 발사 하루 전인 30일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는 로켓 발사대, 즉 겐트리 타워가 발사 준비 상태를 유지했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평소 하얀색 개폐형 패널로 가려져 있던 겐트리 타워가 패널을 열고 발사대의 아랫부분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겐트리 타워 바로 앞 발사 패드에서는 트럭 3대가 포착됐는데 이 중 한 대는 뒷부분에 길이 약 17.5m의 하얀색 물체를 싣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이 최근 빠른 속도로 건설한 새 발사장에서도 트럭 7대에서 8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등 실제 발사가 임박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VOA는 이 발사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가로 50m, 세로 30m 크기의 조립 건물이 25일에서 29일 어느 시점 남쪽에서 북쪽으로 약 60m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위성사진에서도 이 건물이 북쪽으로 이동해 발사대가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덮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며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인 천리마 1형에 탑재했으며 1단 로켓 분리 후 2단 로켓이 비정상 작동으로 추진력을 상실해 서해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에 대응해 오키나와현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만에 해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31일 오전 6시 30분쯤 전국 순시경보 시스템을 통해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할 것을 당부했다가 약 30분 뒤에 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이 없다며 대피 명령을 해제했다고 NHK 방송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전 8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북한 발사체 문제를 논의했고 앞서 북한 발사체에 일본 영내 진입 시 파괴 명령을 내렸던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총리 관저에서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협의했습니다. 앞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IMO가 30일 공개한 북한의 통보에는 협정 세계 시 UTC를 기준으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6월 10일 오후 3시까지 위성용 로켓을 발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발사체의 낙하물을 A와 B, C 지점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지역에 해당하는 좌표 4개씩을 명시했습니다.
무선 항행 경보 시스템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수로기구가 설치한 경보 체계로 선박들에 대한 해양 안전과 항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무선 항행 경보 시스템에 이미 전파된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행 경보는 항행구역 조정국에 의해 직접 선박에 제공되고 일반에도 공개되는 만큼 IMO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면서 항행 경보는 IMO를 통하지 않고 무선 항행 경보 시스템을 통해 선박에 직접 전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 정부가 5년 만에 군축 비확산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산 방지 구상 PSI 고위급 회의와 아태순환 훈련이 개최된 한국 제주에서 한국과 일본 외교 당국은 별도로 제16차 한일 군축 비확산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북한이 공개한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이러한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한일 양측은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내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 군축 비확산 수출 통제 등에 대한 양자 다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NPT 핵 비확산 조약과 유엔 종해 1위원회, PSI 확산 방지 구상 등 양자 다자 차원의 비확산과 반확산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일 군축 비확산 협의회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이후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 측에선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 비확산 외교기획관이 일본에선 카이우 아츠시 외무성 군축 불확산 과학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30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 군축 비확산 협의회가 5년 만에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또 양측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주요 7개국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군비 통제와 군축, 비확산 분야의 최근 주요 국제 현안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17일에도 서울에서 양국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5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 현황을 심의하는 유엔 기구가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처우와 인권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 당국에 이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30일 공개한 중국 내 여성 인권에 대한 정례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또는 축첩을 목적으로 한 북한 여성과 소녀 인신매매의 목적지 국가가 됐으며 탈북 여성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 강제 송환되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 피해 북한 여성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주거와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국에서 출생한 이들의 자녀의 중국 국적 취득을 허용할 것을 중국에 권고했습니다. 유엔 기구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심사를 통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열린 유엔 측 심의에서 탈북 여성들은 대부분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불법 이민자로 인신매매 등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최근 한국의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과 관련해 초소형 위성 도요센 미션에 착수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지난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위성 발사 성공 이후 나올 과학에 대해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5일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로 자체 제작한 실용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사체와 위성을 자체 제작해 쏘아 올려 우주 궤도에 올린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한국이 7번째입니다. 한편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호는 목표 고도 550km, 목표 투입 속도 초속 7.58km를 정확히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안테나 전개 후 위성 자세 제어 기능 확인도 완료됐고 부탑재 위성 중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요셋 3기는 지상국과 교신을 완료하고 위성 기능 점검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사에 성공한 한국 누리호의 주 탑재체는 고해상도로 1m 이하 물체까지 관측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폴 윤 태양계 홍보대사가 밝혔습니다. 윤 대사는 30일 VOA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누리호의 주 탑재체는 기후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상을 관측할 수 있는 고해상도로 1m 이하 크기의 물체까지 관측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윤 대사는 또 북한의 위성에 대해서는 지상 관측 역량이 한국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다면서 북한 위성의 해상도는 2, 3m급도 안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북한은 모두 위성 발사 능력을 확보했지만 인공위성 운영 측면에서는 한국은 여러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는 훨씬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